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개발해낸 KF-21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많은 무기들을 마음껏 시험해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인데요. F-16을 능가하는 최첨단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는 만큼 KF-21은 전자전 방어 능력 또한 뛰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KF-21에 탑재되는 전자전 장비가 EA-18G 그라울러의 전자전 포드와 같은 성능을 내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군이 각종 전자전 능력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왜 미군이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고 그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EA-18G 그라울러처럼 에스코트 제밍이 가능한 KF-2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강력한 전자전기, 가칭 EA-KF-21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다양한 원격 지원 전자전기와 정보 수집기 또한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현재 KF-21에 장착되는 통합 전자전체계란 무엇이며 그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고 전자전 공격이 가능한 더욱 강력한 전자전기가 나오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전의 개념은 작게 보면 적이 미사일로부터 아군의 기체를 보호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보면 적진의 백배기 자리 잡은 수많은 방공 자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각종 최첨단 무기들의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에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여주었던 사막의 폭풍 작전은 이 같은 전자전 능력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이때 상대편은 줬다는 방공 무기란 방공 무기는 전부 사들여 세계 최고의 밀집 방공망을 구축해 미국에 맞섰지만 막상 폭격이 시작되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죠. 당시 미공군은 EF-111과 원격 통신 교관기인 EC-130H 컴파스콜, 에스코트 제밍을 담당하는 EA-6B 프라울러 전자전기들을 공습작전에 대량으로 투입했는데 각종 전자전기의 장비들에서 쏟아지는 방해 전파를 맞은 상대편 레이더는 모조리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모든 공습작전에 있어서 전자전기에 의한 방공망 제압이 먼저 선행된다는 점은 미군의 정식 교리나 다름없을 정도로 당연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적이 방공망은 곧 해당 국가의 가장 큰 노력들이 집중된 전략적 자산으로 가장 최첨단의 기술, 인력, 장비가 동원되는데요. 이는 곧 국가 수뇌부의 지휘 통제 능력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방공망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정규군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조직적인 저항마저 무너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사실 적의 미사일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전자전 방어 능력은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4.5세대 전투기들 모두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KF-21이 AL-200K 기반의 내장형 전자전 장비를 가지는 것처럼 F-15K 또한 내장형 전자전 장비인 AL-Q-135M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은 강력한 통합 전자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의 통합 전자전 시스템은 적이 미사일이 다가올 때 이를 알려주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인 RWR, 상대 전자기기의 성능을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ECM, 공중에 뿌려져 적 레이더를 속이기 위한 기만 수단인 체프 및 플레어 발사기 CMDS로 구성됩니다. 이중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는 ECM 장비로 KF-21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인 AL-Q200K의 개량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까지 외부에 포드 형태로 장착되었던 것과 달리 KF-21은 전자전 장비들 내부에 내장시키게 됩니다. KF-21의 전자전 장비는 증폭기의 출력을 향상시키고 안테나의 빈폭을 넓혀서 넓은 영역을 제밍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KF-21의 ECM 안테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 등 톱급의 4.5세대 전투기들보다 더 큰데 이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출력으로 더 높은 성능의 ECM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ECM 장비인 EW 스위트 전자전 방어 시스템은 적이 지대공, 함대공, 공대공 레이더와 발사하려는 미사일의 신호를 감지 분석 방해하는 방어 시스템인데요. 이 장비는 예전 -54 전폭기에 장착되어 운용되었던 ALQ-88K를 기반으로 우리가 자체 개발한 ALQ-200K 전자전 포드를 기반으로 개량되어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이 포드의 장점은 위상더조 비니단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고지향성 교란 신호를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이PRF 펄스 레피티션 프리퀀시 펄스 도플러 레이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FDF 덕분에 짧은 펄스 반복 시간 PRT 펄스 레피티션 타임 안에서 펄스 도플러 레이더가 주파수 변조 기저 대역 신호를 사용한 변조를 높은 밀도에서 사용하는 것, 반송파 자체를 기민하게 변조하는 것과 같은 것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빔을 빠르게 조향할 수 있다는 점과 주파수를 변조하고 도약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다수의 표적을 교란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ALQ-200K는 가지고 있는데요. 교란시킬 다수의 3차원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방위로 교란 기법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명 우리가 자체 개발한 ALQ-200K는 생각보다 뛰어난 전자전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자전 장비는 AIM-120 암람, AIM-9 사이드와인더 등 현존하는 많은 미사일들을 제밍하여 아군 기체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는 전투기 자체 혹은 전투기 편대를 보호하기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본격적인 전자전기에 비교할 만한 능력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본격적인 전자전기가 가하는 전자전 공격은 적으로부터 하여금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만들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 있다고 하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전자전기가 적이 레이더에게 가하는 제밍 공격 방법은 상대방의 전파를 수집 분석해서 그쪽으로 더 강한 같은 특성의 전파를 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공격에 당할 경우 레이더에 수많은 노이즈가 생기면서 아주 환하게 빛나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격에는 주파수를 변조시켜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격할 경우 전자전 공격을 건 쪽에서는 적이 전자전 공격을 풀어버린 형 모르게 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좀 더 수준 높은 방법으로 전자전 공격을 가하는 쪽에서 보내는 전파와 방어하는 쪽의 전파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점을 찾아내 적이 전자전 공격을 풀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공격은 한번 풀어버렸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5초 단위로 전파 공격이 들어왔다가 다시 풀리고 또 5초 단위로 전파 공격이 다시 들어왔다가 풀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전자전 공격을 가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EA-18G 그라울러 같은 전투기들이 가하는 공격 방법은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만들어 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이론적으로 전파 공격을 당하는 상대에게는 레이더 화면이 참새 한 마리 없는 맑고 파란 클린한 상태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공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오는 살벌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공습을 가하러 오고 있는 것이죠. 혹은 전자전기에서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주어 상대편 방공망의 하드웨어까지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EA-18G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에게 있어 이 같은 공격 전술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 전자전이 벌어지면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편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알고리즘을 역추적해 대응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자전 능력에서 우위를 가진 쪽이 상대방의 전자전 패턴을 모두 분석하고 기록하게 되며 당하는 쪽은 전자전 알고리즘에 노출되고 만다는데요. 유리한 쪽이 갈수록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구조이기에 뛰어난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대의 군대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수송기인 C-130이나 CN-235의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전 장비를 통합한 한국형 원격 지원 전자전기를 먼저 개발하고 이후 KF-21을 개조한 항공기에 훨씬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한국판 EA-18G 그라울러라 할 수 있는 EA-KF-21 같은 공격형 전자전기를 개발할 계획이 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키더에서는 한국에 전자전기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 강력한 에스코트 제밍이 가능한 KF-21의 전자전기 버전이 등장할 날은
더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전자전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을 살펴보면 단순히 전자전기를 만드는 데 앞서서 많은 ESM 활동 전자전 정보 수집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가 사용하는 ALQ-99 전자전 포드에는 미국이 수십 년간 적국의 상공을 정찰하며 수집해온 주변국들의 온갖 전파에 관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가장 핵심적인 5개의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 중 하나인 호주의 EA-18G 그라울러를 팔 때도 기체만 판매하고 ALQ-99 포드는 장기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판매했는데요. 이 전자전 데이터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국의 1급 보안 자료이기에 미국이 절대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에서는 마음껏 운용할 수 있는 전자전기를 개발하고 싶다면 스스로 오랜 기간의 꾸준한 전자전 감시 활동을 통해 적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전파 특성 및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와 플랫폼을 개발해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라는 이름의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전용 전자정찰기 1린트가 2대 있는데요. 이들은 최대 370km 범위에서 전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될 당시 온갖 스캔들에 시달리며 제 기능을 못하다가 2019년 초 이제 막 북쪽 동네의 주요 항공 무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RKF-16의 TAC-1린트 포드 혹은 이스라엘제 콘두르 2EOIR 포드를 통해 평시 전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전자전 정보 수집 활동인데요. TAC-1린트 포드를 사용하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전 장비 ECM 파드,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레이더 파괴용 미사일함 등에 업데이트하는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손쉽게 전술기의 생존 성과 파괴 능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콘두르 2 포드의 경우는 80km 거리에서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정찰 포드인데요. RKF-16 말고도 우리는 글로벌 호크 EC-47 등의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는 국정원과 공군 DIA 777 사령부에서 담당합니다. 통신 정보를 얻고 도청 및 감청, 전파 납치, 암호 탈취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통신 정보 수집에는 전화기내 도청 장치, 창문의 떨림을 이용한 도청, 위성을 통한 도청 등의 방법이 있으며 금강 음향 정보 수집기, 글로벌 호크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해군 함정에서 천자전 제밍 장치와 통합되어 운영 중인 SLQ-200K를 통해 적군의 전파나 음파를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주한미군의 정찰기인 RC-135V, EP-3P도 전자전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전은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도 기초적인 적방공망 제압, SEAD 서프레션 오브 에너미 에어 디펜시즈 작전 수행을 위한 자료 누적 체계는 갖춰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전자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인 만큼 아직 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은근슬쩍 기대해보게 됩니다. 미군이 EA-18G 그라울러 외에도 원격 지원 전자전기 등 다양한 전자전기를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전자전기 개발 계획이 하루빨리 부활하고 EAKF-21이 하루빨리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강력한 전자전 수행 능력이 있다면 소중한 공군 조종사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